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타트업 TV 박준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202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합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리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직접 돈을 해주는 직접 대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대리대출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서 이제 확인서만 이렇게 발급을 하고 보증기관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대출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보증만 쓰고. 근데 직접 대출은 이거는 이제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여러분이 기업으로 돈을 바로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보증서 비용을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한 1억에 1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 비용이 좀 절감된다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좀 저렴하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소상공인 대리대출 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대리대출 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못하러 내가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가서 보증서를 받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아니면 나는 대출이 될 줄 알았더니 신용이 낮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증서를 낄 경우에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신용자 대출 같은 경우는 별도 특별 대출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직접 대출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리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용도가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은 굳이 뭐 소상공인 자금을 안 받고 바로 보증기금 가서 그냥 거기서 돈 받고 해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약간 이자 부담이 문제이고 선택이 문제인데 내가 사업이 경영이 안 돼서 꼭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정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출이 거절됐으면 거절 사유를 알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서 자금이 나올 건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직접 대출, 대리 대출 다 포함한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 대출보다는 좀 더 내용을 좀 깊고요. 의외로 이게 진지하게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정말 필요하시 많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번 좀 훑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이제 카페에다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아는 것 저희가 좀 답변을 도와드리고 같이 한번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긴 하지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융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즉 실제로 대표자 1명, 대표자 1명에 직원 4명까지 여기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해당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을 4명까지 채용했을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정해진 매출액이 있는데 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매출 10억 이하 직원 4명 정도의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소상공인이다라고 해결할 수 있겠고요.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같은 한 4가지 특수 업종에 대해서만 5명이 아니라 10명까지로 10명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은 여기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제외 업종 같은 경우는 사치항약업 같은 경우가 있고요. 병원이나 법률세무사무소처럼 전문 직종들은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점포, 쇼핑몰, 그리고 그냥 일반 가게, 미용실, 세탁소, 슈퍼마켓 뭐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다 자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끔 뭐 인테리어로 공사를 하신다든지 차 한 대 끌고 왔다 갔다 배달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소상공인의 법령에 맞는가, 그리고 내 업종에 맞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7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자금 상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도 우리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은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라 최대 금액이고요. 평가에 따라서, 대표님은 3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2천만 원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은 5천까지 됩니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그 최대 금액을 놓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출 금리를 보시면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상금리를 적용하며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고시하는 그런 이제 금리겠죠. 보통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하는 이런 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대, 그죠? 아무래도 금리가 좀 인상된다고 하면은 한 뭐 2%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게 보통 가상금리가 0.5% 이렇게 붙어요. 0.56% 붙으니까 현재로 하면 거의 2% 초반 정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금리도 보통 1% 아니면 2% 정도로 낮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하시게 되면 금리가 2% 정도 수준이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갔을 경우 특판 행사가 있지 않는 경우는 보통 최소 3점 몇 프로에서 한 5%, 6%까지도 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금리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마다 보통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출금리도 변동이 되는 시스템이 변동금리고, 그게 아니라 고정금리 시스템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 반식에서 직접대출은 중기부 산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융자를 접수하고 평가하고 대출까지 바로 신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고 보통 이런 직접대출인 경우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리대출에 비해서 조금 내가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나 이런 게 조금 저조해도 좀 더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된다면 뽑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좀 더 리스크를 좀 더 많이, 특히 은행 쪽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직접대출은 조금 더 신용도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악화되신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서는 보증료를 받지 않죠. 그래서 보증료가 1억 기준으로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리 상승 효과가, 금리 인하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출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대출을 받아서 3%의 금리로 만약에 이번에 대리대출을 받았다고 할게요. 2%로 받았다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 그 보증료를 내야 돼. 보증료를 내면 보증료도 우리가 이자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2% 금리가 아니라 2.5%, 뭐 3% 이렇게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직접 대출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대출이 안 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신용보증기관을 가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융자 접수는 상당히 이제 작년에 정부기관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을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접수가 가능하고 서류도 많이 간소화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청하시기는 나쁘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직접 대출 위주로 보시면 특히 신용도, 그리고 사업계획 타당성, 경영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아니고요. 대리대출이셨어요. 한 분이 내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을 했더니 본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리대출 편을 보고 대리대출 상품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대출 편에서도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잠깐만 옆에 한번 볼게요. 옆에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 저신용자 상품들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이 소상공 특히 이런 신용 낮으신 분들을 위한 좀 강의나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게요. 한 1년에 한 몇 개 기업 정도는 이런 저신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는데 어렵지만 노력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작년에 나왔던 소상공인진흥공단 상품이 저신용자 특별대출이라고 있었어요. 저신용자 특별대출. 이게 2천만 원이 됐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지금 접수받고 있는 게 다음 영상에 올라갈 건데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신용자만 가능하고 1%의 5년을 줍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아니라고 해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햇살론 그리고 미소금융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그런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제 따로 이런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저신용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만 저신용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신용인 경우에는 왜 저신용이고 뭐가 원인을 끼쳤고 어떻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용을 회복 못한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개인 케이스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많은 연구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아무튼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있다. 근데 이 소상공인 직접 대출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용이 낮은 분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를 오늘 이 자료 안에서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대리대출은 보증기관도 껴야 되고 은행도 껴야 되는 만큼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좀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아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직접 대출의 경우 접수하면요. 바로 기관에서 평가하고 만약에 대출 한도 금액이 산정이 되죠. 그래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번에 못 드립니다. 빵원. 잘 드리는 분들은 한 7천만 원, 1억 원 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센터에 가서 약정서에 약정을 하시고 도장 딱딱 찍고 그리고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걸 받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에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여기서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다만 나중에 보증서를 받고 대출하게 되면 여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이 상품에 있는 대로 금리를 여러분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증기관을 통한 것보다 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대출을 받으면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썼을 때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제재 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몇몇 기업을 모니터링해서 특정 기업을 이렇게 하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자금은 사업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제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납이신 경우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신용정보원 등록이라고 써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출 연체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뭐 허위 부정하게 융자 신청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용도로 썼다. 아니면 뭐 애인하고 무슨 해외로 놀러 가는 데 썼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안 되겠죠. 근데 결국 여기 보시면 체납과 연체가 가장 융자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분들이 저도 요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자금 이거 설명을 하면 창업자금 설명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리면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절실하니까 글 찾고 그 어려운 게 있으시면 계속 이제 알아보시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방송만큼은 좀 깊게 들어간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가 대출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체납입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체납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가냐면 이제 국세청에 담당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세금을 저희가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뭐 12개월, 24개월, 뭐 36개월 이렇게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분할 납부에 대해서 그 승인을 받게 돼요. 분납 신청을 하고 이 분납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 체납 처분이 유예가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체납이 아닌 거예요. 그 소액이 대출이 세금이 미납되신 경우는 나는 대출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체납을 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출이 연체된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액이냐 아니면 갚을 수 없는 고액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솔직히 갚을 수 없는 고액의 연체는 대출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소액의 자금이라면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일단은 조금 여기저기서 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좀 늦게 줘도 되는 이제 분들한테 좀 빌려서 장기 상환을 하시면 요 연체 기록이 한 14일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원이 어찌됐든 간에 그 시점에서 연체가 아니므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소액 연체라던가 소액 체납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냐 고액이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에 따라 느낌이 다르시겠죠. 다만 고액이 체납과 고액이 연체는 이 부분을 풀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서는 보통 우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신용회복을 법적인 벌로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 정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돈은 밀려있고 이래저래 밀려있고 대출 알아봤는데 여기 체납에 걸려 아니면 연체에 걸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당장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신용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에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금융권 같은 자금을 써가지고 신용등급이 일시로 낮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이제 일시로 저하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문제나 해결책들이 많은데요. 신용등급이 일시로 저하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다. 이금융권 같은 걸 써서 그런 경우들을 근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뭐 그런 이제 전략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금은 요건에 맞게 돼야 한대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의 방법들도 다양하고 상품에 따라서 의외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각도로 이렇게 알아보고 다양한 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중인 기업도 안 되고요. 도박사치 향락,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고소득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소득 업종, 법무세무, 금융보험업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접수 시기는 매달 공고를 해요. 그래서 1월 공고, 2월 공고, 3월 공고, 4월 공고 한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 1월 공고 대리대출편을 올려드렸잖아요. 원래는 종합을 올려드렸어야 되네요. 근데 종합이 안 나오고 대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보고 감을 잡으셔라라고 해서 대리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었던 거죠. 실제로는 오늘 하시는 게 좀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에서 매달 자금 배정 한도 내에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못 받았다 그럼 2월에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보고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요 콜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여기 센터들이 있으니까요. 지역 센터로 가셔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지역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증서, 대리대출 쪽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 3대 보증기관 중에서 한 군데를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받기 위한 중요한 이제 일반적인 개론이었고요. 이제 상품 8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자금 중에 하나가 일반 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리대출, 보증서도 되고 직접 대출도 됩니다. 그럼 어느 게 좋다고요? 직접 대출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죠. 간혹 보증서가 좋은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는 좀 일반적이진 않아서 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5천억이고요. 융적이면 5천억. 그리고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근데 일반 자금, 일반 소상공인은 창업한 지 1년 이상이신 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업 초기 자금,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 과정도 있어요. 오프라인 교육 과정이나 1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시면 돼요.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창업 교육 12시간을 의무 수료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은 1년 이상이신 분들은 교육 수료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쓰시면 되겠고,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0.6%라고 하고요. 이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4%면 0.6% 더하면 내가 금리가 2%구나 하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총 5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자가 대출을 3,600만 원을 대출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3,600만 원을 대출을 했으면 2년 동안은 이 3,6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요. 3년이면 얼마예요? 36개월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갚고 그 다음에 이자 조금 내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제 만기 때 30%를 갚고 나머지 70%를 매달 나눠낸다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상품별로 약간은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요 일반 경영안전자금에 해당하실 텐데 요 자금 같은 경우는 기업당 최대 7천만 원이 되고요. 근데 제가 사업이 안 돼서 좀 업종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고 다시 도전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영상도 되게 좋은 사업이 많겠고 특히 무상지원금도 있고 다양한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묶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 후 재도전일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대출 한도가 7천에서 1억으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금년에 1억 신청했는데 5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일단 5천 받으시고 그해년도 사업을 잘 되면 나중에 어쨌거나 한도가 1억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추가로 5천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해도 되고 대리해도 된다. 할 수 있으면 직접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리가 조금 낫다라고 할 수도 대리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보통 어떤 특정 은행에서 이 보증서가 실은 금융기관에서 암묵적으로 실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대출 직원들이 여러분이 대표자 입장에서 되게 까다롭게 보이겠지만 반면에 이분들도 실적을 내야 돼. 안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보증서처럼 안정적인 담보가 있는 거죠. 못 갚으면 정부가 주니까. 그래서 이런 보증서 대출을 선호해요. 그러면 보증서 대출을 해주면 우리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좀 더 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은 아까 저는 7천만 원 대상인데 저는 돈이 더 필요해. 그러면은 가끔 보증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나 이거 보증서 기준으로 대출해 줄 테니까 은행에서 별도로 추가 대출 좀 더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돈을 더 받는 그런 협상 전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간혹 금액이 좀 필요하신 분들 경우, 종종 추천드리는 전략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요 직접 대출을 받으시는 게 금액적으로나 금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웬만하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자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역시 직접 대출, 대리 대출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2조 5천억 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 피해, 경기 침체 지역, 그리고 금융 소외 계층이 있죠. 장애인, 저신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저신용자 대출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상품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청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 기업 지원 1억 원, 금리 2%, 그리고 장애인은 7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위기 지역에 있습니다. 내가 위기 지역에 속한 소상공인은 금리가 2% 고정해 5년, 그리고 재해 같은 게 있죠. 화재 같은 거 났다. 2%에 5년. 그리고 경영외로 마찬가지고, 제도전 상품이 이겁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은 금액이 좀 높아요. 1억 원. 대신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리는 연 4%, 대신에 8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를 분들을 위한 상품도 충분히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게 또 1억 원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관련된 게 또 금액이 크게 있습니다. 청년 고용은 크진 않지만 3천만 원이니까 작죠. 그래도 2% 고정금리로 융자가 되죠. 이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대리대출, 그래서 직접 대출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500억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거나 장애인 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뭐 특수성을 고려해서 안마원 규모의 안마실수도 지원을 가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번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2% 금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위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기 지역은 특별히 대출이 따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고용 위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동차 때문에 이슈됐던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이 부분이 고용 위기 지역이고, 뭐 조선사 소재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요 자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대리 대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2%의 고정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렴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이것도 대리대출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받은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 확인증이 없으시면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아마 지자체 쪽에서도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려우신 상황이니까 센터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애로자금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직접 대출, 대리대출 둘 다 가능하죠. 자연재해, 뭐 감염병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에서 1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역시 재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연 2%로 고정을 하고요. 기업당 7천만 원 있는데 특별한 건 요겁니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 부여, 요걸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반 경영 안전자금 최대 7천만 원짜리 받았어. 그리고 더 이상 기관에서 나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감염병 뭐예요? 코로나. 재해재난 뭐예요? 갑자기 뭐 화재가 났거나 문제가 생길 거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으로 천재지변 같은 상황으로 지금 7천만 원을 받았지만 돈이 더 필요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별도 한도가 부여되죠. 그럼 내가 기존에 7천 받은 거 외에 요 7천만 원이 추가적 한도니까 플러스 7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요. 강의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 자금은 7천만 원이고요. 그 이상 대출 안 돼요. 아닙니다. 이런 특수 상황이 있으면 대출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전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직접 대출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에서 대출이 안 돼. 이런 분들을 위한 자금으로 어떠냐? 저신용자인데요. 신용점수 744점 이하. 신용점수는
아이스 평가 기준으로 744.2인데 현재 하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돌아가고 있고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4%로 높지만 중요한 기간이 8년이라서 상당히 길고요. 3년 동안 이자만 냅니다. 그리고 기업당 1억 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출 기간이 긴 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1억에 1%면 그렇게 엄청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 1억에 1%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억에 1%면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얼마죠. 그리고 이건 보증료가 없잖아요. 한 달에 8만 원 더 내는 거면 밥 조금 줄이고 술 한 잔 줄이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비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금액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특히 저신용자만 지원이 가능한 만큼 신용이 낮은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저 원래요 장사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재건축하느라고 우리 가게 다 날라갔어. 어떻게 그런 경우들이죠. 도시정비 때문에 경영회로를 겪고 있는 신용점수 645점 이상. 아까는 뭐였어요? 제도전은 이하였죠. 여긴 이상이죠. 최소한 600점, 45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금리 2% 역시 1억 원 직접 대출. 그래도 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을 유지하신 분한테 주는구나 하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제도전 특별자금은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은 낮지만 사업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분들을 제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 대출 받아야지. 근데 자금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년에 한 50개 정도의 상품은 최소한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상품은 그냥 돈 주는 무상지원금, 그리고 내일부터 방역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냥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융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일반융자 상품입니다. 일반융자 상품 내에서도 직접 대리가 나눠지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하고 있지만 저희 다른 영상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일반 은행이 비대면 상품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들, 특히 저신용자 상품들이 별도로 더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상품이 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인 이상이 고금리 상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금융권부터는 신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금리가 높아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서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금리도 낮은 상품들이 수식해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세부 상품에 주목을 하셔야지 소상공인 자금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기업, 그래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150억 예산,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 청년고용 연계라고 되어 있어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아니면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다. 아니면 또는 최근 1년 내에 한 명 이상만 청년을 채용한 분들이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이 2%라서 좋아요. 유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청년 근로자의 유지 확인 시 금리가 낮아지죠. 그리고 기업당 1억 원. 상당히 조건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리대출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이거는 대리도 되고 직접도 되고 둘 다 되는데요. 4천억 정도의 예산이고 3년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제조업은 제외가 돼요. 제조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 융자의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 여기도 받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 경비는 대리대출만 돼요. 근데 시설 자금은 자동화 설비 같은 시설 자금은 직접 대출해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이죠.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부동산, 그죠? 그리고 고가의 기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못 갚으면 담보를 주고 또 담보 평가액이 한 120% 정도를 저당권 이런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설 자금만 신청할 수도 있고 시설 자금, 운전 자금, 일반 경영 자금을 둘 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뭐 조건은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기업당 1억 원, 시설 자금은 2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공인 특허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저희 회사가 이제 가산 데이터 단지에 있으니까 보통 영등포, 구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끄맣게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공소라던가 목공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공예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가죽 수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의류 제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소공인 소규모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로 뭔가의 작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운전시설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전자금은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제외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공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출이 좀 규모가 큰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이라서 뭐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 뭐 스마트,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주문 대체적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는 거죠. 운전자금 1억 원 아니면 뭐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들이죠. 혁신형 소상공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아니면 100년 가게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입니다. 이걸 보면 생각되는 건 나중에 혁신형 소상공인 같은 걸 모집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신청하면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1억 원 그리고 직접 대출 상품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대출, 간접 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쭉 다뤄봤습니다. 최대한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금이 신청해서 탁탁 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부분이 오늘 이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산도 있고 접수하는 것도 알고 특징도 알았는데 대신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이 상태로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조금 미지 영역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금을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만,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붙을 때도 역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리스트들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 아까 특히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뭐 교육을 이수한다던가, 아니면 미리 소상공인 어떤 사업에 신청을 한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추가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요건들이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아셨던 분들이 아까 그 일반 경영안전자금 같은 경우 그런 거 7천만 원 대출에 어느 정도 매출액이나 이런 거 비례해서 준다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특화된 자금들을 정부에서 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특히 100%에 해당되지는 없지만 저신용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특수하신 분들을 위한 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마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금년에는 소상공인 자금이 오늘 알려드린 바운더 외에도 분명히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이지만 소상공인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 또한 소상공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은 그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부양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특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양하게 그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을 받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새해니까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고요. 맡기시면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들 또 받아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 잘 아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 저라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게시물을 좀 남겨주시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좀 전달이 되면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도 새해 열심히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합편입니다. 대리대출, 직접대출 포함한 전체 부분에 대한 설명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